지난 8월 24일 인도와 중국은 국경 긴장 완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이날 성명 발표를 하고 국제사회는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겠다며 안심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발표는 중국의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중국은 정말 엽기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병력을 뒤로 물리는 척하면서 인도의 라다크 지역 내 갈란 협곡에 대규모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것은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기도 해서 중국의 행위는 분쟁 지역에서 군사시설을 짓지 않기로 했던 1994년 합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합의 내용에서 중국과 인도는 합의서 분쟁 지역인 라다크 일대의 전진 배치된 병력을 뒤로 물리고 더 이상 상대를 자극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은 인도와의 합의를 지킬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하였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허벅지를 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중국의 이런 기만 전술에 완전히 열을 받았고 인도는 중국과의 일전을 불사할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진짜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일진일퇴를 하는 사이에 어느덧 전쟁의 문턱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히말라야 국경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사이에 총격도 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과 인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2020년 9월 10일자 논평에서 중국은 인도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를 추구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더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간의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경 분쟁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상대를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인도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두 나라는 1962년에 대규모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 인도 입장에서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인도는 중국군에 패해 인도 북동지방에서 철수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번엔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상황이 있기 전 2월 초부터 라다크 일대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무기들을 대거 전진 배치하고 있었으며 또한 시창공군 이하 대대급 부대들과 제76여단 이하 합정여단, 직속 공강병권 1기여단을 라다크 인근 고연지대에 배치해 고지대 적응훈련과 전술체계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도도 이곳에 최신 무기를 대거 배치하였으며 미국과 러시아, 유럽에서 사들인 최신식 무기들을 가져와 맞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라다크 일대에 배치된 인도군의 병력은 무기 박람회를 연상케 합니다. 보병들은 최근 구입한 최신식 소총과 대한민국의 K9 면허 생산용 K9 바지라 T와 미국제 경량 전차로 무장하고 있으며 기갑부대들은 러시아제 전차로 무장하였으며 공중에서는 미국산 아파치 가디안 공격 헬기와 치누크 수송 헬기, 러시아제 수호이-30 전투기와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전투기가 하늘을 지키고 있으며 최근엔 프랑스에서 긴급 도입한 라팔 전투기 10대를 국경 가까이에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허접한 무기로 무장한 중국군을 상대로 해볼만 하다는 것이 인도군의 판단입니다. 반면 중국군은 인도군이 선진국의 최신형 장비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인도군이란 사실 때문에 별로 긴장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현재 중국의 지상군은 99A형 전차와 96B형 전차, 15식형 전차를 주축으로 편성된 기갑부대가 라다크 인근으로 이동 배치되어 준비를 마친 상태로 대기 중이며 포병은 트럭에 국사포를 얹은 차륜형 자주포 PLC-181과 155mm 자주포 등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 포병 장비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신이라고 자랑하던 무기들이 여기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핸디캡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분쟁 이후
대규모 훈련을 인도 시킴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km 떨어진 남쪽 지역 해발 4,000km 고원지대에서 실시하는 장면을 중국 CCTV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의 영상 속 중국군은 그야말로 첨단 과학기술이 집합지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만한 멋진 장면들을 연출하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05식 자주포와 07식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05식 자주포는 PLG-45 자주포의 최신 개량형으로 52 구경장 주포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한 고성능 저주포라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전투 중량이 35톤으로 가볍지만 세계 정상 주포와 자동 장정 장치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 분당 8에서 10발의 사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사거리도 K9과 같은 서방 국가의 정상급 저주포 평균 사거리인 40km를 가볍게 능가하는 50km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이 발표한 수치는 오늘날 그대로 믿는 군사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K9이나 독일의 PGH-2000과 같은 세계 정상급의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조차 중국이 주장하는 사거리나 발사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05식 자주포가 중국이 말한 믿을만한 발사 속도와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발사할 때 반동 제어가 안 돼 차체의 안정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차체가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사 후 차체가 심하게 흔들린다는 것은 곡사하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경 사격은 길게는 40에서 50km의 표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병은 도나 밀리라디안을 줄여서 밀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60도를 6400mm로 세분하는데 1도는 대략 17.7mm입니다. 외부 변수를 모두 배제하고 가정할 때 왼쪽으로 1mm 틀면은 1km 밖에서 탄착점은 1m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1도가 틀어지면 1km 앞에서 17m가 넘는 오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포는 발사 전 지면에 안정적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견인포는 바닥에 이른바 발톱을 받고 자주포는 중량을 40톤 이상으로 늘리고 유압식 서스펜션을 도입해 자체로 반동을 흡수하거나 스페이드라고 하는 지지대를 펴야 합니다. 차체가 반동을 흡수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면 포신이 아래 위로 흔들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정확하게 명중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05식 자주포 발사 영상을 보면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차체가 춤을 춥니다. 1mm 단위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도 단위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1mm 틀어질 때마다 1km 거리에서 탄착점이 1m가 벗어나고 수십도가 틀어졌을 때는 수킬로 밖에서는 얼마나 오차가 클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 문제는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다음 발사를 하려면 자연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자연 사격 속도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렸으므로 이 탄을 쏘려고 하면 다시 방위각을 잡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장애로 예전에 중공이 자랑하던 분당 8에서 10발의 연사작용은 절대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무기는 배치가 될 수 없지만 하지만 인민해방군이 군수비리는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체 반동 제어 문제는 자주포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05식, 07식 등은 물론 다른 자주포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자주포는 먼 거리 포격 시에는 최악의 폭격 정멸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문제에서 중국제 자주포와 인도가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대결에서 K9을 가진 인도가 승리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포뿐만 아니라 전차에서도 이런 반동 제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 국제대회에서 알려진 중국 전차의 명중률은 30% 정도라고 보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장갑차조차 돌멩이와 몽둥이에 찌그러질 수 있는 얇은 가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전차가 달리다가 전차 궤도가 빠지는 바람에 멈추고 말았던 적도 있었습니다.